아버지는 숫자도 열쇠도 쓰지 않았다. 그 집에는 현관문만 한 금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는 말로만 열렸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그 말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게 나였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벌 회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불렸지만 제게 아버지는 늘 말이 없고 표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울음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로의 얼굴만 살피고 있었죠.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시작될 거라는 걸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은행입니다. 어업 만기가 오늘입니다. 보증 서신 건 정리 안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계실 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회사의 재무팀장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대표님 개인 계좌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거래처 한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날엔 협력업체 2곳에서 직원 월급을 이유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사 바닥이 꺼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집무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방, 항상 잠겨 있던 공간, 그 방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개인 금고가 있었습니다. 지문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음성 인식 금고. 아버지는 생전에 단 한 번도 그 금고를 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했죠. 이건 강제로 못 연다. 열 수 있는 사람만 열 수 있어. 그땐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회사 직원 수백 명의 생계가 그 금고 안에 달려 있었고 저를 향한 비톡촉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집무실 불을 켰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벽 한가운데 박혀있던 금고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갑고 묵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물체.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 저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아버지의 개인 금고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였습니다. 금고는 벽에 완전히 매립된 형태였습니다. 겉에서 뜯어낼 수도 없고 이동도 불가능했습니다. 보안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해당 금고는 내부 구조상 강제 개봉 시 내용물이 자동 소각됩니다. 음성 인증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칠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보안을 해놨다는 건 금고 안에 있는 게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선 다음 날까지 입금이 없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회계팀은 직원 급여일을 이틀도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금고 상단에는 작은 마이크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안내 문구, 등록된 음성과 문장만 인식합니다. 문장, 숫자가 아니라 단어도 아니고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윤태성,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기계음, 인증 실패, 이번엔 생일을 말했습니다. 1958년 3월 2일, 다시 같은 음성, 인증 실패, 회사 이름, 아버지가 평생 키운 기업의 이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점점 목이 말라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신용, 원칙, 가족, 모두 틀렸습니다. 금고는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인증 실패,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짧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잘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해라. 알겠다가 아니라 결과를 가져와라. 아버지에게 말은 습관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금고가 왜 음성 인식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열 수 있는 금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사람만 열 수 있는 금고였습니다. 저는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닫힌 철문 너머에서 아버지가 아직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 금고를 열 수 있다고 정말 믿었던 걸까? 아버지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로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모두 제 쪽을 향해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재무팀, 법무팀, 임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재무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어음 결제 안 되면 주거래 은행에서 공식 부도 처리 들어갑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법무팀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개인 연대보증건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회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제야 이게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고 그 무게가 이제 고스란히 제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표님, 여기 캐피탈입니다. 아버님 생전에 약속하신 건 오늘까지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은 압박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회사 앞에 낯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 서류 가방을 든 법무사,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 채권자라는 느낌의 사람들. 아버지가 있을 땐 단 한 번도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협력업체 한 곳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직원 월급이 걸린 문제라서요. 더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금고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건 그 금고뿐이었으니까요. 다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서자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왜 이제야 왔느냐고 묻는 것처럼 저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급할수록 말을 아꼈고 중요할수록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꺼내지 마라. 말은 책임질 수 있을 때만 하는 거다.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벽에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봤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금고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신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책임. 아버지가 가장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곧바로 들려온 기계음, 인증 실패, 숨을 내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아버지가 임원회의 때마다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인증 실패. 이제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은 생명이다. 그 역시 아버지의 말버릇 중 하나였습니다. 금고는 아무 감정도 없이 같은 답만 반복했습니다. 인증 실패.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었는데 왜 하나도 맞지 않는 걸까? 혹시 말이 아니라 상황일까? 저는 아버지가 즐겨하던 결정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계약을 포기할 때, 사람을 자를 때, 그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잠시 침묵한 뒤, 그리고 나서야 짧게 한 문장을 꺼냈죠. 그 문장은 항상 누군가에게 칼이 되기도 했고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상하게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표님, 은행입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전화를 끊고 금고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틀린 답부터 모두 말하게 만드는 사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금고는 암호를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걸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전부 아버지를 흉내낸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말해야 할 문장이 따로 있을지도 모르는데도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2시간 남짓. 저는 처음으로 금고에서 시선을 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금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라.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처음 만났던 시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늦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어린 눈에도 그날의 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아버지 앞에서 쌓아놓은 블록을 발로 찼습니다. 와르르 무너졌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블록을 하나씩 다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 그 말은 혼내는 것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한마디. 저는 울면서 다시 블록을 쌓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자꾸 무너졌지만 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블록이 다시 형태를 갖췄을 때 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를 포기하려 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도, 친구와 싸웠을 때도, 제가 먼저 도망치려 할 때도 다시 해. 끝까지.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안아주지 않는지, 왜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자 금고가 다시 보였습니다. 차갑게 닫힌 철문.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문장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전부 아버지의 말이었고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건 제가 선택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시계를 보니 남은 시간은 1시간 남짓. 저는 천천히 다시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흉내내지 않기 위해서 금고 앞에 다시 섰을 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떠올랐는데 그대로 입에 담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해. 끝까지. 아버지가 늘 하던 말.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건 아직도 아버지를 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지만 이번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제시한 마감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확인입니다. 입금 없으면 시스템상 자동 처리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말했고 더 낮은 목소리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해. 끝까지. 잠시 침묵. 금고의 작은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그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기계음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인증 실패.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걸로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말을 할 때 항상 주어를 분명히 했습니다. 끝까지 해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해라. 다시 해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해. 아버지는 늘 상대를 말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명령을 말하고 있었지 책임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의 무게를 상대에게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40분 창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앞에 채권자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제 목소리로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날들, 늘 마지막 선택을 아버지에게 넘겨버렸던 시간들. 아버지는 그때마다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라. 그 말은 늘 무서웠습니다. 틀리면 핑계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금고의 음성 비밀번호는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가르치려 했던 태도라는 걸.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버지를 흉내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도 빌리지 않고 제 선택을 그대로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고의 표시등이 천천히 초록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음성 인증 완료. 그 소리는 금속이 열리는 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하나씩 풀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기보다는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선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금고 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은 풀렸지만 손잡이를 돌리기 전까지 아직 마지막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을 금고에 얹었습니다. 차갑던 철문이 처음으로 차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지키기 위해 이 금고를 만든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이 말을 남긴 건 아닐까? 손잡이를 돌리기 직전 시계가 4시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첩에서 낮은 금소금이 났고
차갑던 공기 사이로 묘하게 정돈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둘러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금고안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정리된 서류 파일 몇 개, 그 아래에는 투명한 봉투에 담긴 두툼한 서류 묶음, 그리고 가장 안쪽 단단하게 묶인 현금 다발들이 차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짓누르던 숫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 급여, 만기여음, 협력사 정산, 이 돈이면 오늘은 넘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현금을 숨겨두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도장,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도망칠 때 쓰는 게 아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파일을 넘길수록 내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 협력사 정산 내역, 미지급 세금 정리 목록,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일,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된 계좌 정보였습니다. 그제야 이 금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뒤를 미리 계산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속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는 현금 다발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까지 계산해 두고도 단 한마디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고를 만들었고 말을 남겼습니다. 열 수 있는 사람만 열게 하겠다고.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무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금고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돈은 있었고 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금고안에는 아직 열지 않은 마지막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금고 안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현금과 서류 뒤편 아주 안쪽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처럼 봉투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특유의 필체로 짧게 적힌 글자 하나. 아들에게.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봉투만큼은 지금까지의 어떤 것보다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었고 서류는 정리할 수 있었지만 이건 읽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예상보다 단정했고 놀랍게도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긴 설명을 싫어했으니까요.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금고는 열렸겠지. 그 말로 열었다면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다. 돈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문제를 감당할 사람만 남길 뿐이다. 나는 평생 선택의 자리에 있었고 이제 그 자리를 너에게 넘긴다. 종이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거나 수고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만 남겨두었습니다. 도망치지 말 것, 대신 감당할 것. 그제야 금고의 음성 비밀번호가 왜 그 말이었는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을 맡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택을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재무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시 잘 들으세요. 목소리가 제가 알던 제 목소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든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급여 전액 처리합니다. 협력사 정산도 우선으로 진행하세요. 은행에는 오늘 안에 필요 금액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고안은 이제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회사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전화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복도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그 의자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창문, 같은 도시의 야경.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를 늘 혼자 감당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는지를. 금고는 다시 닫아두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열 수 있었던 이유였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남겼고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열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회사 입구에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제 삶에는 쉽다는 선택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나의 기준이 남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 감당할 것. 아버지의 개인 금고는 열렸지만 아버지의 시험은 그날부터 시작된 셈이었습니다.